캬! 독서는 청량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경현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경현 위원님 너무 뭐야! 다셨습니다. 안치홍 위원님이잖아. 네. 이제 대본 그대로 읽었네. 죄송합니다. 안치홍 위원님이십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쏘리. 안경현 선배가 원래 나오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아, 깜짝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 이제 또 급하게 생기셨다고. 네. 우리 저기 이거를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저희가 안경현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자분들을 제외하고 네. 둘 다 이렇게 뭐 스케줄 변동이 제법 많잖아요. 아, 그렇죠. 못 이게 나오는 본업이 날도 아니니까. 있고. 예. 저희가 야구가 본업이 못 돼요 지금. 네. 먹고 살려면은 다른 다른 것들 다 일을 하셔야 하다 되는데, 보니까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야구를 뭐 제대로 못 보고 나왔다 뭐 한다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 그거 그럼요. 근데 상현이가 워낙 그 커버를 또 잘 쳐주고 그래요? 이 친구는 야구를 계속 보고 있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좀 그 방송이 되는 거지. 아이, 네가 그 야구를 안 보고 그 역할이 없으면 진짜 내가 볼 땐 이건 그냥 문 닫아야 되는 아니 그리고 거야.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아예 안 보시지는 않아요. 그쵸, 이게 그쵸. 저희 방송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오십니다. 그럼요, 근데 그럼요. 가끔 보면은 진짜 뭐 아예 안 보는 줄 알고 근데 계시는 이제 뭐 분들이 예전에 뭐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안경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음. 해설위원 할 시절에는 매일같이 경기를 아이, 볼 그럼. 수밖에 없어요. 그게 5 이제 경기를. 본업이잖아요, 사실 그게 해설위원 일이다 때는.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녁 때 우리 막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야구를 좀 뭐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요거 잘 요약해가지고 밤에 또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네. 이거 확인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럼 다시 또 맞아. 찾아보고 아침에 와서 또 영상이나 이런 보고, 것들 또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댓글에 어제 왜 안 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방송에서 내일 뵙겠다 그랬는데 어저께 방송을 안 했죠. 제가 방송 끝나고 보니까 이제 그 9월 3일이죠. 9월 3일이 방송의 날이래요. 방송의 날이라 가지고 방송국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부득이하게 좀 몰랐어요. 저는 이제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제 방송의 날이라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저께는 또 하루 쉬었고. 예. 방송국 관계자분들은 하루 쉬는 거네. 예, 그죠. 어제? 쉬고 만약에 이제 그 출근하시는 분이 있다 이러면 어쨌든 채널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휴일에도. 그래서 이제 아마 그쵸, 또 그쵸. 이 필수 근무 인력들만 좀 출근을 하시지 않았나 네. 싶어요. 네. 이제 브런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쉽니다. 아, 그렇지. 빨간 날 공휴일 네. 웬만하면 지킬 거 지킵니다. 아, 무리 안 그러니까 시킵니다. 맞아. 네. 어저께 또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에도 역시 지금 롯데자이언츠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뿔이 나셨습니다. 저희가 요 얘기는 저희가 이따 좀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지금 뭐 롯데 가을 야구 가려면 승률 7할은 해야 할 듯 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있는데, 롯데 가을 야구 가면 각종 유튜브 방송 대박 날 텐데 리플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롯데자이언츠가 전반기 때 시즌 성적 좋을 때에는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런 이제 컨텐츠 즐기시는 데에도 진짜 거리낌이 없으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요즘에는 뭐 야구 보기 자체가 좀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경기 초반에 지고 있으면 그냥 경기 꺼버린다. 뭐 이런 말들이 나도 많으니까. 예상 밖에 지금 순위예요. 음. 나는 롯데는 최소 4위? 그리고 뭐 3위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너무 부진하더라도 4위로 마무리가 되겠다. 워낙 벌어놓은 게 많았으니까. 네. 물론 아직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흐름과 추세를 보면 이게 가을 야구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롯데가 지금 많이 다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롯데 이야기 또 본격적으로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어제 들린 계약 소식 하나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가 이승용 감독과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을 확정했고요. 팀 리빌딩 기조 그리고 청라돔 시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승용 감독과 계약 연장을 하게 된 건데, 2026년부터 28년까지 2+1으로 또 계약을 화면 전환 죄송합니다. 네, 요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승용 감독과 2026년부터 28년까지 2+1 계약을 체결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총액은 18억 원 규모고요. 그리고 계약금이 3억, 연봉 12억, 옵션 3억 원 조건인데요. 시즌 도중에 발표한 거는 이제 선수단 안정 그리고 또 이제 전력 조기 구성을 위한 조치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SSG가 이제 치열한 5강 경쟁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 좀 가을 야구에까지 힘을 보태주겠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이승용 감독과 이르게 좀 이제 계약 연장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실 SSG가 5강 경쟁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할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지금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런 좋은 성적을 요 며칠 몇 주 사이에 나타내다 보니까
구단 고위직에서 야 그럼 재계약하자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네. 재계약에 대한 준비를 해온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분위기가 좋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탁 이제 터뜨려줬는데 사실 재계약 발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올 시즌 감독들이 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올해가 마지막인 감독도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은 이승용 감독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올해 또 누구죠? 뭐 연경혁 감독도 있고 박진만 감독도 있고. 그렇죠. 감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염경엽 감독님도 올해 마지막인 걸로. 네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계약 소식을 들으면은 감독 우리는 입장에서는 뭐 없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저희 재계약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는 해요. 네, 아직 이제 뭐 우리는 채널이- 3개월 남았지만. 네, 채널이 뭐 살아야 뭐 재계약을 맞아. 하는데 일단 뭐 재계약 얘기 이창규가 꺼내면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전화를 안 받고 아 그래요? 도피하고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도주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매년 우리는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잖아요. 매년 이제 새로 하는 건데 어쨌든 브런치 내년에도 같이 할 수 있으려면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걱정하시는 좋아요 좀 것 눌러 같아요. 주십시오. 채널 없어집니까? 그거는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많이 네.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 내년에도 네.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 이승용 감독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부임 첫해 5위 결정전 패배하면서 아쉽게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첫해 이승용 감독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역시 이 언론 대처, 이 인터뷰에서 사실은 팬 여러분들의 속을 긁어놓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좀 쌓이고 보니까 그래도 점점 그런 이제 실언 같은 것들이 좀 점점 적어졌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스킬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홍보팀의 정확한 이제 도움을 많이 홍보팀 역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디렉션도 네, 좀. 어떤 것들 해서는 안 될 얘기가 그렇죠. 있고 또 해도 될 얘기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교육을 좀 분명히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팀 성적도 그렇고 이승용 감독이 젊은 선수들의 육성에 굉장히 구단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2, 3년 후에 이제 청라돔 시대가 열렸을 때 이 선수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성공적인 시즌을 저는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뭐 1년 반짝 해 가지고 뭐 자리를 잡았다. 이거는 좀 약간 섣부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믿고 적극 기용한 선수들이 대거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약간 느낌인데 보시면 뭐 이로운 선수도 완전히 뭐 이제 필승적으로 그렇죠. 완전 자리를 잡아가고 김민 선수도 이적을 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그렇죠. 저는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포수 쪽이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지영 선수가 좀 나이고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체력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 조영우 선수를 적극적으로 또 기용을 하면서 키워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유래 선수도 1차 1번으로 지명을 맞네요. 해서 이 선수도 지금 잘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SG는 여러 가지로 지금 잘 돌아간다. 세대 교체가 네. 좀 잘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돌비수님 지난해는 진짜 욕 먹을만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아진 느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원더님께서도 점점 나아지는 성장형 감독 방망이까지 터지면 내년에 LG와 투탑까지도 예상해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뎁스만 또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올해는 63승 4무 58패 지금 3위입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상위권 도약 그리고 이제 리빌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데 있어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리빌딩의 성과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퓨처스에 있는 유망주들을 과감하게 또 기용하려는 모습 1군 뎁스를 두텁게 만든 것 여기도 역시 높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조병현, 이로운, 김민 선수가 이제 필승조로 정착을 했고요. 박시우, 전영준, 김건우, 한두솔 이 젊은 자원들도 이제 추격조로 이제 점점 기회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야수진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조영우 선수뿐만 아니라 고명준, 안상현 등등 이제 신예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선수들이 올해 좀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네, 정준재 선수도 있고 맞네요. 올해 또 에레디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최준우 선수가 내야에서 이제 외야로 포지션 변경이 되면서 또 그 공백을 또 훌륭하게 또 메워주고 있고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한다? 어떤 감독이든 간에 젊은 선수들 기용하고 싶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도 이 선수를 키워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 구단 입장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키워서 잘 만들어 놓는 게 팀이 중장기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몇 번 기회를 줬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바꾸고 아니다 싶으면 바꾸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맞아요. 젊은 네.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가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매 경기와 이 결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자꾸 이기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기용이 그렇죠. 많아지지가 않는데 SSG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신인 선수가 사실은 1군 무대에 올라와서 곧바로 잘하는 거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경험치도 좀 쌓고 이제 부딪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감독이 사실은 지금 KBO 리그 이 환경상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SSG 이번 재계약을요 이 청라돔 시대 준비의 선제적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용 감독과 함께 이제 청라돔 시대 넘어가기 전에 잘 이제 준비를 마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성과 그리고 구단의 방향성, 소통 문화 정착을 근거로 이제 제실례를 보냈다고 합니다. 토모요님께서도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감독이 프론트 해보셔서 그런지 소통도 잘 되고 김재현 단장과 케미가 또 좋다고 합니다. 재계약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이버 치즈직에서도 와 같은 이응시읒 이응인데 다른 평가를 받았다. 사실 지난해에 이제 같은 뭐 이응시읒 이응이다 하면 이제 이승엽 감독 이제 네, 얘기를 하시는 네. 걸 텐데 이승용 감독도 이제 부임 초기에는 정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재계약을 통해서 신임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는 또 발전했다라는 거 팬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기적인 청사진에서 선수 성장과 운영 안정성을 이어가겠다라는 뜻. 결국엔 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감독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끝나기 전에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감독들 저희 이제 감독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진로나 본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스프링 캠프 때예요. 스프링 캠프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KBO 리그 같은 경우는 감독 출신이 코치를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보직이 내려가는 네. 경우가 좀 없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감독이라는 자리에서 오래 하기가 쉽지 않죠. 재계약을 하는 감독이 사실은 반도 안 돼요. 맞아요. 보면은 네. 대부분 뭐 한 2년 짧게는 뭐 3년 계약했다가 그 당시 그러니까 첫 계약 그 기간만 하고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진짜로 뭐 감독을 했는데 코치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방송국에서 불러주면 감사하겠지만 또 그것도 뭐 100% 확실치가 그렇죠. 않고 아마추어로 또 가기도 또 막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참 그 재계약에 대한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이제 감독 한번 하면 야구계에서 현장에서 좀 다른 보직을 맡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또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승용 감독은 어쨌든 2028년까지 최대 2028년까지 SSG를 또 이끌 수 있게 됐으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더 점점 나아지는 이제 이승용 감독의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이제 이승용 감독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는 저희가 또 폰세 선수 이야기를 또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롯데 팬 여러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때 좀 롯데 이야기 길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갑시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폰세 선수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KBO 리그 역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탈삼진 기록을 또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새로 세우면서 역대 최고의 외국인 투수 반열에 지금 이제 폰세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N시즌에서 6이닝 동안 탈삼진 8개 잡아내면서 시즌 228K 잡아냈습니다. 미란다 선수의 225개를 넘어서 단독 신기록을 작성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쉽게 승리는 놓쳤습니다만 기록은 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뭐 패전은 또 지웠고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228개의 탈삼진 정말 압도적인 9위 그리고 이제 타자와의 수싸움에서도 한 수 위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록이 말을 해줍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 피칭이고 약간 꾀를 부릴 만도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좀 관리를 하면서 뭐 내년을 좀 생각한다거나 아프다고 하면 좀 쉬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인데 폰세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기 때 마운드에 올라가면은 완전 탑 선수고 그 이후에 뭐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경기 도중에도 덕아웃 같은 데를 이렇게 화면을 딱 비추면은 항상 선수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특별한 장면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피칭이 나왔다든지 뭐 좋은 수비가 나왔을 때 카메라를 딱 비추면은 어떤 그 우리 KBO 리그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또 설명을 해주는 막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 선수는 굉장히 야구에 대한 진심이기도 하지만 팀에 대한 그 팀 퍼스트가 남다른 선수구나라는 거를 저는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한화 이글스한테 감히 말합니다. 장기로 빨리 묶어야 돼. 장기 계약으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야 되는데 이게 네. 머리 싸움에서 이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네. 뭔가 다른 걸로 이거 돈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될 것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 뭔가 되죠. 다른 거 있잖아. 뭐 그러면 사람 마음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좀 그 협상의 대가를 좀 데리고 와서 야, 뭘 이게 하든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화 이글스 팬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수나님께서 우리 팀이라 너무 다행인데요. 이런 투수가 또 한화에 오는 운이 다시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진짜 압도적인 이제 KBO 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성적을 또 쓰고 있는 폰세 선수입니다. 만약 메이저리그에서 오퍼가 들어온다면 이게 사실은 진짜 그 이 계약 규모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여러분들 얘기하시기로는 이제 가족을 공략해야 된다. 이제 부인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이제 팁들까지도 많이 말씀드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또 갸우뚱해지는 그런 성적이라는 말씀 또 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지난 5월 SSG전 8이닝 18K 18개의 탈삼진 잡아내면서 또 다른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류현진의 정규 이닝 최다 17탈삼진을 넘어선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도 또 세웠었는데요. 사실 뭐 MVP는 폰세 선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뭐 디아즈 선수와 경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23경기 만에 200개의 탈삼진을 돌파했고요. 미란다 선수의 기록보다 2경기 빨랐습니다. 개막 16연승, 무패 신기록도 세웠고 다승도 선두, 평균 자책점도 선두, 탈삼진도 선두. 그러면은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 기록이 진짜 실합니까? 이거 저는 게임에서나 나오는 기록 같아요. 그죠? 피안타율도 2할이 안 되고, 야, 탈삼진 뭐 말할 것도 없고 승률 1위, 나가면 이긴다는 얘기. 네. 지진 않는다는 거냐? 최소. 그렇죠. 최소. 평균 자책점 1점대. 야, 1점대 나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해 이제 재작년인가요? 이 페디 선수가 1점대 도전을 했지만 이 2.00에서 끝났잖아요. 그죠? 네. 2.0. 야, 오히려 페디보다도 더 개인 기록으로만 보면 더 지금 뛰어난 거잖아. 그렇죠. 페디보다도. 야, 근데 야, 이거 진짜 폰셋 그 영입한 그 스카우트는 내가 볼 때는 뭐 초고속 승진이야. 아니 성과를 냈으면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지.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분 이제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구단이 부담스럽긴 하겠다. 그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많은 정보들을 모든 구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건 진짜 모를 일이라고 봐. 폰세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폰세 선수가 아시아 야구 또 일본에서 경험하기는 했지만 이제 몸 상태가 또 좋지 못했었던 거. 올 시즌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원인은 또 건강하다라는 거.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한화에 무슨 뭐 이 피지컬 트레이닝 그리고 이 트레이닝 파트가 정말 관리를 잘해줬다. 네. 뭐 이런 얘기 물론 당연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폰세가 일본에서 뛰었죠. 그렇죠. 일본의 그 트레이너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트레이너들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나요.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주면 해주지. 근데 뭐 여러 가지 분명히 뭐 문화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분명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정말 진지하고 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게 이제 폰세는 저는 오히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KBO 리그에서 뭐 기본적인 실력이야 원래 갖춘 선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댓글에도 메이저리그 갈 거면 동주랑 우주도 잘 키워주고 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투수진끼리 서로 배우고 본인도 후배들 알려준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팀 다른 이제 동료들에게도 본인이 가진 것들 또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 뭐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프로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 이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외국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이 좀 더 큰 꿈을 좀 목표로 삼고 계획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폰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젊은 선수들도 그 선수의 어떤 그 뭐 훈련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목표치가 확실하게 좀 설정이 좀 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 마운드는 지금 유현진이 선수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잘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문동주 선수, 정우주 선수 미국 진출 욕심 나죠. 폰세한테 물어보면 니들 할 수 있어. 뭐 특히 외국 선수들 그 립 서비스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두 선수 모두 이제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뭐 진출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KBL을 조금 더 씹어 먹어야 된다. 안우진을 일단 넘어서라 문동주 선수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댓글에도 250 탈삼진 하는 거 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으십니다. 지금 228개니까 이제 250개까지는 22개. 사실은 이거 2경기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 뭐 많이 넉넉 잡아도 한 3경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한화 이글스가 이 기록을 위해서 이미 뭐 최다 탈삼진 기록은 또 썼기는 썼습니다만 또 기록을 위해서 굳이 또 이제 폰세 선수를 또 무리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가을 야구도 데뷔하죠. 2위가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 엔트리에서 이제 말소를 시키고 좀 휴식을 주고 이제는 관리를 해야죠. 진짜로 남아 있는 그 포스 시즌 때 뭐 몇 경기 등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죠. 그렇죠. 더 큰 꿈을 또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도면님께서도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폰스 얘기만 나오면 삼성의 이종열 단장님 입맛 계속 다실 것 같습니다. 삼성이 먼저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화 이글스를 선택한 거, 이것도 이제 한화 이글스의 또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지 않았나. 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 삼성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네, 환경이라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폰세 선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희가 좀 한번 깊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폰세 얘기까지 나눠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지금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댓글에도 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결국 6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5개월 동안 지켜왔었던 5강권 자리를 끝내기 실책 한 방으로 또 이제 6위까지 내려앉고 말았는데, 아니 사실 3위를 오래 지키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경기 차 3위였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연패 기간 동안 다 까먹고 현재는 지금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5경기 차 지금 6위에 지금 머무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 박찬영 선수의 치명적인 송구 에러가 모든 거를 또 이제 이 물거품으로 만들었고요. 어제 경기 사실 역전까지 이뤘을 때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만 동점 허용하고 결국에는 이제 끝내기 패배까지 하고 말았던 롯데자이언츠였습니다. 여기에 노진혁 선수까지 2군으로 내려가면서 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노진혁 선수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노진혁 선수가 최근 타율 3할 이상 때려내면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줬는데 2일 LG전이었죠. 9회 결정적 찬스에서 3구 3진으로 물러난 다음에 하루 만에 또 2군행을 통보받았습니다. 김태형 감독 내 결정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만 이 50억 유격수의 말소 그리고 이제 롯데 불안전한 운영을 상징하는 또 장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노진혁 선수가 물론 지난해까지 또 부상도 있었고 올해에도 또 뒤늦게 올라와서 지금 뭐 맹타를 휘둘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이제 성적만 놓고 보면 2할 7푼 8리에 OPS 776 이 정도로 치는 선수가 사실은 롯데 최근 타선에는 없었기 때문에 말소가 좀 약간 의외이기는 했었습니다. 의외예요. 많은 이제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그 궁금증이 굉장히 좀 증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김태형 감독의 코멘트가 내 결정이다. 굉장히 짧게 그냥 딱 끝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예전에 만약에 제가 이제 선수 시절 한참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눈밖에 나는 행동들,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어디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걸렸다. 뭐 그런 이유로도 이제 뭐 말소가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상부 삼진 그 장면이 굉장히 좀 김태형 감독한테는 크게 좀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러냐면 많은 돈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약간 그 무성의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에 집중을 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뭐 이런 걸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인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그런 것들이 목격이 됐다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추측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잘 치내는데 왜 보냈을까? 다른 팀 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고, 지금 댓글에 KSJ님이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감독이 왜 내렸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그 두 글자가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 버린다. 뭐 물론 내 결정이다 라는 것은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이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노진혁 선수가 내려가고 올라온 선수가 잘해준다면 문제가 없겠고, 또 이제 발소한 다음에 그 다음 경기를 결국에는 이긴다면 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내려보낸 이 논란의 강등 이후의 경기가 사실은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역전패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경기 KT전이었죠. 9회 말 1사 만루 상황에서 이 박찬영 선수의 송구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잡았다면 충분히 아웃 처리하고 연장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타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이 빠지면서 주자가 그대로 홈을 밟고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8대9로 패배하면서 롯데의 순위도 5위에서 6위까지 한 계단 내려가고 말았는데, 사실 박찬영 선수의 끝내기 실책 장면, 이 내야 땅볼이 굴러왔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뭐 야구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유격수랑 3루수랑 겹쳤을 때 3루 주자가 홈을 향하는 상황이니까 3루수가 왼쪽으로 와서 잡고 몸 돌려서 이렇게 던지면 좀 약간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닐까? 그냥 유격수가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이거 이 가까운 선수가 잡는 게 맞는 플레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주자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포스아웃 상태가 되면은, 그렇죠, 네. 사실 어제 그 타구, 장인혁 선수의 타구는 첫 바운드 자체가 컸어요. 바운드가 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약에 깔려가 않으면은 유격수가 처리를 했겠죠. 왜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채공 시간이 있다 보니까 3루수가 잘라서 이제 던졌는데, 그거는 박찬영 선수가 잡은 것까지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네, 근데 네. 그 이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이 손에 정확하게 잡히질 않았어요. 긴박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포스아웃 상태의 만루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반스텝 정도를 더 가면서 잡고 홈에 던져도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 부족이 드러나는 거죠. 아하. 긴박한 상황이니까 막 빨리빨리 막 해야 되니까 잡자마자 공도 안 잡혔는데, 그쵸. 이게 공이 이렇게 뭐 엇비슷하게 흘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빠져버렸잖아요. 버렸으니까. 그렇게 빠져나갈 정도의 송구라면 공을 정확하게 손에 쥐지 못한 채 송구를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조금 어제 경기는 아쉽게 좀 내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Y2J님 너무 성급했죠. 여유 있게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 별사이다님도 여유 있었는데, 그리고 박찬영 선수가 또 무슨 죄겠습니까? 육성군으로 1군까지 와서 열심히 하는데요. 선발에 제구 못 잡고 마무리가 제대로 마무리 못한 게 크지 않나요? 이제 갈매기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박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순간에 좀 침착하고 여유 있게 하는 거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뭐 박찬영 선수가 이렇게 끝내기 실책을 하면서 경기를 내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8점을 내준 투수진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 6회까지 2대7로 끌려가면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만 7회 초 한 이닝에 6점을 또 몰아치면서 극적인 역전극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한태양 선수의 적시타가 딱 터졌을 때 그 수원구장에 모인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 차례 이제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하지만 장준원 선수의 또 시즌 첫 홈런이 정말 중요할 때 딱 터지면서 동점이 됐고요. 박찬영 선수 실책으로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또 끝이 나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기 패배의 원인은 선발 투수 감부아 선수가 또 무너졌고, 마무리인 이제 김원중 선수가 이제 만루를 결국엔 또 쌓아놓은 것이 문제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런 것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박찬영 선수한테 조금 더 많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롯데 팬들이 선수들 특히 경험 부족이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젊은 선수들은 팬들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지만,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저 LG 시절 때도 제 밑에 이제 젊은 그 어린 선수들이 1군에서 못하면은 막 과자나 막 과일 같은 거 이제 퇴근길에 막 던져. 너 야구 선수냐 막 하면서 다음 날 연습하는데 공을 못 던져. 심리적으로 또 선수가. 위축이 돼서. 그런 경우들도 막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그런 것들은 이해는 되지만, 진짜 정말 한숨만 좀
죽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주셔서 특히 젊은 선수 그리고 박찬영 선수 때문에 이기는 경기도 또 있었잖아. 그렇죠. 선수는 네. 다 그래요. 본인 그 선수 때문에 이기는 경기도 있지만 그 선수로 인해서 또 지는 경기도 있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롯데 팬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어제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의 타격감도 어질어질했습니다. 어떻게 안타 하나를 못 치냐고 박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타선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잘하고 있는 노진혁 선수가 2군 내려간 게 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제 잘 던지던 감보아 선수도 제구가 계속 흔들렸죠. 뭐 삼진은 9개를 잡았습니다만 사사구를 5개나 내주면서 주자를 계속 쌓아놨고 경기 초반부터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준용과 윤성빈 선수가 이어 올라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줄줄이 좀 실점을 했고 또 이제 피홈런 이 윤성빈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뭐 장성우 선수한테도 하나 맞고 네, 장성우 어제 영타석 쳤더라고요. 예. 어저께 좋은 타격감을 좀 보여준 선수들에게 한 방씩을 좀 허용하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이 타선도 이 엇박자 투수진도 엇박자 이게 서로 나다 보니까 경기를 요즘에는 계속 또 이기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더 좌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3위부터 지금 6위까지 떨어졌고 이 반등의 기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약간은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반기 때 어쨌든 롯데자이언츠가 좀 타선에 있어서도 BABIP가 좀 엄청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이제 3할 때 초반에서 이제 그치는 게 이 보통인데 이게 뭐 거의 3할 7푼? 이거 좀 행운 타구에 좀 운이 좀 따라줬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결국에는 운이 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타격도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전반기에 어쨌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었던 이 상황에서는 굳이 필승조를 꺼낼 필요가 없었는데 필승조 또 쓰다가 지금 아픈 선수들이 또 하나 둘씩 좀 나오고 있고 지친 선수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하락세를 타는 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사실 예상 못했거든요. 저는 또 하나가 작년에 이제 그 히트 상품이었죠. 윤고 나와. 맞습니다.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 자기께 확실치는 않다. 지금 롯데에서 100% 자기께 만들어진 선수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한 선수 전준우 선수를 제외하면 이 선수들은 아직까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 뭐 팬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포지션에서 규정 타석을 소화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어느 정도의 에버리지가 나오는 선수들은 자기 자리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 너무나도 큰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올해는 크고 작은 부상과 부진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만한 시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떨어진 지금 시즌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제 전반기 때 떨어지면은 뭐 또 올해도 그렇구나 너희가 그렇지 뭐 하고 혀 한 번 차고 말았을 텐데 시즌 다 와서 이래버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올 시즌은 사실은 진짜 기대치가 끝까지 또 많이 올라간 시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즌 순위 변화 보고 있는데 7월 6일에만 하더라도 7월 달만 하더라도 2위였고 8월에도 3위. 근데 8월 말에 4위로 떨어지더니 지금 9월 2일에는 5위, 오늘 9월 3일이죠. 오늘까지는 이제 6위까지 또 쭉쭉쭉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14경기 무승 12연패 구간도 거치면서 결국에는 롯데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롯데 이제 기대를 걸어봐야 될 건 역시 이제 캡틴 전준우 선수의 복귀가 되겠죠. 부상 후 첫 타격 훈련했고 또 상태 보고서 2군에서 실전하겠다. 이게 어제 버전이었는데 전준우 선수 하나가 딱 돌아온다고 해서 딱 극적으로 이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면야 좋겠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존 선수들이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시즌 초라고 하면은 뭐 분위기 반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신예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신지급 선수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너무 지금 긴박하고 몇 경기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승수를 쌓아야 되는 롯데 입장에서는 기존 선수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스텝이나 구단들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선수들을 살리려면 그럼 뭐 훈련 방법이라든지 뭐 휴식을 좀 많이 준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선수들한테 선택권도 주지만
선수들도 마냥 쉬진 않아요. 네.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롯데는 기존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거를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좀 쉽진 않겠지만 그 길밖에는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이 좀 이끌어줘야 된다. 네, 뭐 유강남 선수 뭐 비롯해가지고 뭐 윤동희 선수, 나승엽 선수, 특히 이제 저는 공격 쪽에서 이제 고승민 선수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런 선수들 이제 전준우가 돌아오면은 다시 한번 약간 세팅을 다시 하면서 좀 힘을 좀 내야 되겠죠. 저 방일경님 베테랑의 힘과 어린 선수들의 화이팅이 합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가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만 지금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댓글 보니까 또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답답할 만한 그런 이제 이 일정 잔여 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네요. 이제 결국에는 남은 팀들 잔여 일정 할 때 이제 1, 2 선발들 많이 이제 쓸 텐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박님이 전반기에는 다른 구단 1선발 외국인 선수를 안 만나니 타격이 또 좋아 보였는데 후반에는 또 이 투수를 만나니까 또 못 치는 것도 같다. 사실 실제로 또 그렇더라고요. 전반기 때 외국인 선수를 제일 안 만난 팀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이기도 했었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KT나 롯데는 잔여 경기 상위 팀이 많고 SSG와 삼성은 하위 팀이 많이 남아 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또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근데 저는 수나님 말씀처럼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 빡빡해서 올해 예측이 필요 없는 수준이다. 지금 뭐 6위까지 떨어졌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럼요. 승차는 두 경기 차요. 3위 SSG랑 네. 두 경기 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3연승 3연패 나오면은 바로 바뀌어요 또. 그럼요. 상은 올라갑니다. 네. 지금 뭐 포기할 땡겨도 아니고 최근 순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실망해서 그런 거지. 확률은 아직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죠. 롯데는 이번 비시즌이 되게 중요할 듯요. 8월 이후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장타력을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아직 시즌 끝나지는 않았지만 올 시즌에 이제 드러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점들 또 이제 잘 체크를 놓는 그런 시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즌 마무리가 가을 못 가는 행보로 끝나면 구단 내 외부로 후유증이 엄청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또 위에 2,000원 후원 또 추가로 감사드리는데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그동안 뭐 이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었죠. 봄대 이게 사실 봄까지만 야구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올해는 솔직히 8월까지 야구했으면 늦여름까지 야구를 한 건데 이게 갑자기 가을 이 바람 살살 불어올 때 이 하늘이 또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 슬슬 높아지니까 순위가 다시 이제 6위로 또 떨어졌다라는 거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긴 합니다.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면은 롯데가 과연 몇 위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러게. 어느 순위에 있을까? 사실 뭐 1, 2위는 뭐 가라고 하세요. 그렇죠. 네. 여기는 좀 이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에 어떻게 해서든 제가 볼 때는 승차를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돼. 버텨야 지금, 된다. 롯데는 지금 그래야 돼요. 지금 한 경기 두 경기로 가을 야구 진출이 확정이 되냐 떨어지느냐 지금 아마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반 경기 차 한 경기 차의 5강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그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5위 결정전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것도 네.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맞습니다. 너무 지금 순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기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선수들도 당연히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이 선수들 여러분들께서 팬 여러분들께서 또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또 이 희망은 여전히 또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 멀어졌으면 저희도 조금 쉽지 않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촘촘해. 너무 촘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는 그럼요. 말씀도 네.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야구 보시는데 선수들도 역시 또 그 기대치에 또 부합하는 그런 경기력을 또 많이 보여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롯데자이언츠 이야기까지 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근데 키움과 삼성 경기네요. 오늘 이제 슬슬 잔여 일정들을 이제 치르면서 경기가 또 없는 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오늘은 키움과 삼성의 경기를 또 이제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키움 선발 투수는 정현우 선수고요. 삼성은 최원태 선수가 또 등판을 하게 됩니다. 정현우 선수는 3승 6패 5.28의 평균 자책점, 최원태 선수는 7승 7패 4.94인데 저희가 지금 롯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느덧 순위표에서 지금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위까지 올라와 네. 있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박진만 감독도 올 시즌이 계약 마무리 마지막 해기 때문에 가을 야구 진출하는 거 반드시 또 연장 계약
계약을 위해선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경기 또 당연하죠. 중요합니다. 키움과의 경기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는 마음가짐도 갖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위원님 내일 나오세요? 내일 나오지. 아 내일 나오세요? 야 우리 내일 둘이서 한 둘이서 할까요? 쟤네들 버려. 네, 둘이서 어때? 할까요? 근데 이거 위원님 저 해주실 수 있어요? 저 난 먼저 선택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 난 삼성 해도 돼요. 난 키움이야. 아 거짓말하지 마. 위원님 원래 키움 하려고 하셨어요? 난 원래 키움 하려고 진짜로? 했어. 난 원래 키움 하려고 했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그럼 키움 하시는 난 거죠? 키움이야. 정현우 선수. 네, 알겠습니다. 최원태 선수를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래도 되나요? 이래도 되나요, 제가? 저번 등판 때 너무 좋았어. 아, 그래요? 저번 등판 때 네. 너무 좋았어. 하여튼 나는 저 디카페인.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31승 1무 39패. 지금 많이 따라왔습니다. 과연 시즌 끝날 때까지 또 5할로 맞출 수 있을지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재미라는 승패 예측은 저는 이제 삼성으로 그리고 안치홍 위원님께서는 오늘 키움으로 또 가신다고 합니다. 내일 또 저희가 커피 또 누가 단 커피를 또 마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또 이제 지켜봐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40분 조금 넘었군요. 40분 조금 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끝날 때가 됐는데도 900분 계시네요.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좋아요가 124개 아직 좀 부족한데 맞아요. 나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신다면 저희 방송에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방송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저희가 내년에도 브런치 또 매년 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또 성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영상 클립 올라가는 거 댓글도 많이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역시 똑같이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방송 있습니다.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